소장님, 9시 뉴스 보셨죠?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잠깐 들어가도 될까요? 밤늦게 최성훈 소장 집을 찾아온 사람은 대항개발 현장 총괄 상무였습니다. 나흘 전 회의실에서 계약을 종료하겠습니다. 라고 했던 사람이었죠. 옆에는 한준서가 서 있었습니다. 최성훈 소장을 내보내는 결정적인 보고서를 쓴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소장님이 떠나기 전날 쓴 메모를 보았습니다. 그 메모를 하루만 일찍 발견했더라면 28년이었습니다. 최성훈 소장이 현장에 쏟아부은 시간이. 그런데 하루아침에 잘렸고 오늘은 소장을 자른 사람들이 직접 찾아왔습니다. 성훈은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그 한마디에 한준서의 눈에서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대체 그 나흘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그리고 소장의 메모는 무슨 내용이었을까요?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클릭 한 번이 제겐 큰 힘이 되고 여러분께는 복으로 돌아오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새벽 5시 40분이었습니다. 수도권 재개발 3구역. 해가 뜨기 전 현장은 아직 어둠 속에 잠겨 있었습니다. 타워 크레인 불빛만 멀리서 깜빡였죠. 작업자들이 하나둘 들어오기 시작하는 시간이었습니다. 누군가는 편의점 커피를 손에 쥐고 들어왔고 누군가는 장갑을 끼면서 걸어왔습니다. 아직 말이 없는 시간이었죠. 최성훈은 현장 입구에 서 있었습니다. 58살. 대항개발 현장에서만 28년을 버텨온 사람이었습니다. 작업복 위에 낡은 점퍼를 걸쳤고 헬멧에는 오래된 스티커 자국이 남아 있었죠. 새 것으로 바꾸라는 말을 들을 때마다 그냥 이게 편하다고 했습니다. 거짓말이 아니었습니다. 진짜로 편했습니다. 몸에 맞게 달아 있었으니까요. 바람이 불었습니다. 성훈은 걷다가 멈췄습니다. 발이 먼저였습니다. 생각보다 몸이 먼저였죠. 바람이 이상했습니다. 방향이 틀렸습니다. 서쪽에서 불어야 할 바람이 남쪽에서 오고 있었습니다. 계절 탓이라 하기에는 너무 달랐죠. 어제도 그제도 이 방향이 아니었습니다. 성훈은 비계 구조물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6번 구역이었습니다. 이 현장에서 가장 높이 올라가 있는 구역이었죠. 지상 16층 높이의 철골 비계가 이어져 있었고 아직 마감이 덜 된 채로 서 있었습니다. 새벽 어둠 속에서 그 구조물은 하늘을 절반쯤 가리고 있었죠. 성훈은 아래쪽 파이프를 손으로 잡았습니다. 장갑을 끼지 않은 맨손이었습니다. 눈을 감았습니다. 잠깐이었습니다. 진동이 왔습니다. 아주 작은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없어야 할 진동이었죠. 바람이 부는 방향으로 구조물이 아주 미세하게 반응하고 있었습니다. 성훈은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조금 더 기다렸습니다. 다시 왔습니다. 같은 리듬이었죠. 바람이 불 때마다 왔습니다. 그는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기상청 앱이었습니다. 오늘 최고 풍속 초당 12m, 내일 예보 초당 15m. 초당 15m는 현장 작업을 전면 중단해야 하는 기준이었습니다. 오늘도 이미 안심할 수치가 아니었죠. 성훈은 화면을 끄고 다시 파이프를 잡았습니다. 숫자보다 손의 감각이 먼저였습니다. 성훈은 전화를 눌렀습니다. 안전팀 과장이었습니다. 47살. 입사한 지 15년. 성훈이 이 현장으로 옮겨올 때 함께 따라온 사람이었습니다. 새벽 전화를 받아도 한 번도 짜증낸 적이 없는 사람이었죠. 그게 이 현장에서 과장이 살아남은 이유 중 하나였습니다. 과장님, 나 성훈이에요. 지금 6번 구역 비계 쪽에 있는데 파이프 잡아보니까 진동이 납니다.
오늘 오전 중으로 전수 재점검 한번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과장은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소장님, 어젯밤에 점검 다 돌리지 않았습니까? 어젯밤 기준이에요. 오늘 바람 방향이 달라졌습니다. 다시 봐야 해요. 짧은 침묵이 있었습니다. 과장이 뭔가를 적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알겠습니다. 6시 반에 팀 들어오면 바로 돌리겠습니다. 전화가 끊겼습니다. 성우는 다시 파이프를 잡았습니다. 하늘이 조금씩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동쪽 끝에서 희미하게 빛이 들어오고 있었죠. 작업자들이 더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인사를 건네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성우는 짧게 답했습니다. 시선은 구조물에 있었죠. 그는 하늘을 보지 않았습니다. 구조물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그가 느낀 불안한 감정은 바람 때문만이 아니었습니다. 그건 나중에야 알았죠. 아침 7시 30분이었습니다. 현장 사무소는 좁았습니다. 철제 책상 2개, 벽 한 면을 가득 채운 공정표, 한쪽 구석에 놓인 전기포트, 누군가 라면을 끓여 먹은 냄새가 아직 남아 있었죠. 성우는 믹스커피 한 잔을 손에 쥐고 공정표 앞에 서 있었습니다. 매일 아침 이 자리에 섰습니다. 28년 동안 현장마다 사무소가 달랐지만 공정표 앞에 서는 건 항상 같았죠. 이 현장의 총 도급액은 780억 원이었습니다. 성우는 그 숫자를 볼 때마다 같은 생각을 했습니다. 저 숫자가 결국 사람 몸무게라는 것이었죠. 자재 무게, 장비 무게가 아니라 저 현장에서 오르내리는 사람들의 무게였습니다. 그 생각은 첫 현장에서부터 지금까지 바뀐 적이 없었습니다. 하루에 현장을 오가는 작업자만 최대 120명이었습니다. 굴착기, 타워크레인, 콘크리트 펌프카. 이 장비들이 하루라도 서면 그게 곧 돈이 아니라 사람의 문제가 됩니다. 장비가 서면 사람도 섭니다. 사람이 서면 다음 팀도 서죠. 협력사는 12곳이었습니다. 골조, 철근, 거푸집, 방수, 창호. 각자 팀이 다르고 스케줄이 다르고 담당자가 다릅니다. 누군가 하루 늦으면 다음 팀도 밀리죠. 성우는 그 구조를 손바닥 보듯 알고 있었습니다. 알기 때문에 더 조심스러웠습니다. 조심스럽기 때문에 항상 새벽에 나왔죠. 과장이 사무소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손에 점검 일지를 들고 있었습니다. 소장님, 6번 구역 점검팀 내려왔습니다. 8번 지주 클램프 하나가 약간 헐거워진 게 있었고요. 나머지는 이상 없습니다. 성우는 커피를 내려놓았습니다. 8번 지주 클램프, 오늘 정오 전까지 재조임하고요. 6번 구역 고소 작업은 내일 예보 확인하고 결정합시다. 오늘은 5번 구역 중심으로 돌립시다. 과장이 메모를 적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공정률은요? 성우는 공정표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70%, 잔여기간 5달입니다. 마지막 30%가 가장 위험한 구간이에요. 마감이랑 구조 작업이 동시에 돌아가는 시기니까요. 사람, 자재, 동선이 다 겹칩니다. 이 구간에서 사고가 나죠. 과장이 말했습니다. 일정 생각하면 하루하루가 빠듯합니다. 성훈이 답했습니다. 압니다. 하루라도 일정이 밀리면 발주처에 물어줘야 하는 돈만 6,500만 원입니다. 사흘 멈추면 그게 약 2억. 거기에 협력사 연쇄 손실까지 합치면 7억은 금방 되죠. 저도 그 숫자는 외우고 있어요. 그는 잠깐 말을 멈췄습니다. 공정표를 봤습니다. 빨간 선이 파란 선을 바짝 쫓고 있었습니다. 숫자가 클수록 그 안에 있는 사람도 많습니다. 저는 그걸 잊은 적이 없어요. 과장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메모장을 덮었죠. 그 말을 받아 적을 필요가 없었습니다.
이미 알고 있었으니까요. 성우는 공정표 한쪽에 짧게 적었습니다. 6번 구역, 오늘 고소 작업 재검토 요청. 글씨는 단단하고 굵었습니다. 볼펜이 종이에 깊게 눌렸죠. 그런데 그날 오후부터 성우는 뭔가 달라졌다는 걸 느꼈습니다. 현장이 아니라 사무소 쪽에서였습니다. 사람들은 성운을 두고 이런 말을 했습니다. 까다롭다고요. 고집이 세다고요. 한 번 아니라고 하면 끝까지 안 된다고요. 처음엔 그 말이 칭찬이 아니었습니다. 불편하다는 뜻이었죠. 함께 일하기 어렵다는 뜻이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 말의 의미가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같은 말인데 다르게 들리기 시작했죠. 3년 전이었습니다. 경기도 광주의 물류센터 신축 현장이었습니다. 공기는 빠듯했고 막바지 작업이 한창이었죠. 4층 비계 구조물이 올라가 있었고 작업자 6명이 위에서 마감 작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날씨도 좋았고 일정도 잘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아무도 멈출 이유가 없었죠. 성운이 현장을 돌다가 멈췄습니다. 비계 아랫부분 기초 플레이트 하나가 아주 조금 들려 있었습니다. 수평계를 대면 허용 범위 아니었죠. 서류상 문제 없음이었습니다. 그런데 성우는 그 자리에 쪼그려 앉았습니다. 손을 댔습니다. 손바닥으로 지면을 짚었죠. 눈을 감고 잠깐 있었습니다. 다 내려오세요. 작업자들이 의아한 표정으로 내려왔습니다. 왜냐고 묻는 사람도 있었죠. 성우는 짧게 답했습니다. 일단 내려오라고요. 15분 후 집안 점검이 들어갔습니다. 기초 플레이트 아래 집안이 침하되고 있다는 게 확인됐습니다. 비계 전체가 한쪽으로 기울 수 있는 상태였죠. 위에 사람이 있었다면 어땠을지는 아무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말하지 않아도 알았으니까요. 아무도 몰랐습니다. 센서도 몰랐습니다. 점검 일지에도 관련된 한마디도 없었죠. 그날 이후 현장이 달라졌습니다. 작업자들이 먼저 인사를 건넸습니다. 예전에는 성운이 먼저였는데 그 다음부터는 작업자들이 먼저였죠. 작은 변화였지만 성운은 알아챘습니다. 협력사 팀장들도 달라졌습니다. 회의 자리에서 성운이 말할 때 끊는 사람이 없어졌죠. 전에는 가끔 있었는데 그 사건 이후로는 없었습니다. 과장도 그랬습니다. 회식 자리에서 과장이 한번 물었습니다. 소장님, 그날 그냥 지나칠 수도 있었잖습니까? 서류상 문제도 없었는데. 성우는 잠깐 생각하더니 짧게 말했습니다. 이상하면 이상한 겁니다. 그게 전부였습니다. 더 설명하지 않았죠. 과장은 그 말을 한동안 생각했습니다. 단순한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단순함 안에 28년이 들어 있었죠. 이상하다는 걸 느끼는데 28년이 걸렸습니다. 그리고 그 느낌을 믿는데도 28년이 필요했습니다. 그 짧은 판단이 그날 6명을 살렸습니다. 조금이라도 고민했다면 늦었을 겁니다. 새로운 현장에서 파트너사 소장이 성운의 이름을 듣고 그 소장님이면 믿을 수 있습니다라고 했다는 말이 돌았습니다. 성운은 그 말을 전해 들었을 때도 별 반응이 없었죠. 다음 날 새벽에 또 나왔습니다. 또 파이프를 잡았습니다. 또 바람의 방향을 봤죠. 그게 그 사람의 방식이었습니다. 인정받는다고 으스대지 않았고 무시당한다고 기죽지 않았습니다. 현장 사람들은 그런 성운을 믿었습니다. 누가 시켜서 생긴 믿음이 아니었습니다. 오랜 시간이 쌓아 올린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더 단단하다고 생각했죠. 그런데 그 믿음이 흔들리기 시작한 건 그로부터 며칠 뒤였습니다. 10시였습니다. 현장 입구에 차 한 대가 들어왔습니다. 새 차였습니다. 문이 열리더니 노란 헬멧을 쓴 사람이 내렸죠. 헬멧이 너무 깨끗했습니다. 현장 흙이 한 점도
묻지 않은 헬멧이었습니다. 이 현장에서 그런 헬멧은 찾기 힘든 것이었죠. 한준서, 36살. 본사에서 내려보낸 신임 공정관리 담당이었습니다. 경영학 석사 출신의 데이터 분석으로 여러 현장의 공정을 단축시킨 이력이 있었죠. 본사에서는 그를 두고 일을 잘하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틀린 말이 아니었습니다. 실제로 그는 두 곳의 현장에서 공정을 예정보다 앞당긴 적이 있었죠. 다만 그 현장들이 어떻게 됐는지는 본사 보고서에 자세히 나와 있지 않았습니다. 성운과 악수를 했습니다. 소장님 잘 부탁드립니다. 3구역 마무리까지 같이 뛰겠습니다. 목소리가 또렷했습니다. 악수하는 손이 부드러웠죠. 성운의 손은 오래된 가죽 장갑처럼 거칠었습니다. 두 사람의 손이 잠깐 맞닿았다가 떨어졌습니다. 오후에 회의가 열렸습니다. 현장 사무소 안에 성운, 과장, 한준서, 협력사 팀장 2명이 모였습니다. 좁은 방이었습니다. 한준서는 노트북을 펼쳤죠. 화면에 공정표와 점검 데이터가 떠 있었습니다. 숫자와 그래프였습니다. 깔끔했죠. 현재 6번 구역 수동 점검이 매일 오전 20에서 30분씩 지연을 만들고 있습니다. 센서 데이터를 주축으로 하고 수동 점검 주기를 조정하면 일정 회복이 가능합니다. 성우는 한준서를 봤습니다. 센서가 잡지 못하는 게 있습니다. 클램프 체결 상태, 집안 미세 침하, 바람에 의한 구조물 변형. 이런 건 눈으로 봐야 해요. 한준서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표정은 그대로였죠. 이해한다는 표정이 아니었습니다. 들었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소장님, 저도 그 부분은 이해합니다. 다만 핵심 구역만 집중 점검하면 시간을 줄일 수 있지 않을까요? 모든 구역을 매일 수동으로 도는 건 공정상 감당이 어렵습니다. 성우는 잠깐 한준서를 봤습니다. 그리고 협력사 팀장들을 봤죠. 팀장들은 시선을 내리고 있었습니다. 이 대화에 끼고 싶지 않다는 표정이었습니다. 과장은 성운의 표정이 순간 굳는 것을 봤습니다. 점검 주기 변경은 제가 검토 후 결정하겠습니다. 딱 그 한마디였습니다. 더 말하지 않았죠. 회의는 거기서 마무리됐습니다. 한준서는 회의가 끝나고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수동 점검 주기 조정 및 공정 속도 향상 방안 추진 예정. 성우는 그 보고서를 보지 못했습니다. 보고 체계가 달랐죠. 한준서의 보고서는 본사로 직접 올라갔습니다. 저녁이었습니다. 성우는 현장을 한 바퀴 돌았습니다. 마지막으로 6번 구역 앞에 섰죠. 손을 파이프에 올렸습니다. 가만히 있었습니다. 오래 있었습니다. 오늘 하루 있었던 일들이 머릿속에 천천히 지나갔죠. 한준서라는 사람이 생각났습니다. 나쁜 사람은 아닐 것이었습니다. 다만 이 현장을 숫자로만 보고 있었죠. 숫자로는 잡히지 않는 것들이 이 현장에 있다는 걸 아직 몰랐습니다. 어둠 속에서 혼자였습니다. 평생을 현장에서 버티며 몸에 새긴 것들이 그 손끝에 모여 있었죠. 성우는 그날 밤 오래 잠들지 못했습니다. 파이프를 잡았을 때의 그 진동이 자꾸 손끝에 남아 있었습니다. 사흘이 지났습니다. 한준서가 낸 보고서는 본사에서 긍정적으로 검토됐습니다. 수동 점검 주기를 매일에서 격일로 바꾸는 것. 큰 변화 같지 않아 보였죠. 서류에서는 그랬습니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달랐습니다. 하루가 이틀이 되는 것, 그건 시간이 문제가 아니라 간격이 생긴다는 것이 문제였죠. 성우는 그 결정이 내려진 날 아침 과장에게 말했습니다. 격일 점검으로 바뀌면 이틀치 변화를 한 번에 봐야 합니다.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생기면 늦어요. 과장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본사 결정이었죠.
과장이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이틀째 되던 날이었습니다. 오전 10시 6번 구역 5번 지주 근처였습니다. 성우는 공식 점검 일정이 아닌데도 혼자 그 구역을 걷고 있었죠. 기록도 없이, 보고할 곳도 없이 그냥 걸었습니다. 몸이 그쪽으로 갔죠. 그가 멈췄습니다. 5번 지주와 연결된 발판 클램프 하나가 눈에 걸렸습니다. 각도가 달랐습니다. 아주 조금이었죠. 하지만 어제와 달랐습니다. 성우는 무릎을 꿇고 가까이 들여다봤습니다. 체결 상태가 느슨했습니다. 손으로 건드려 보니 유격이 있었죠. 있으면 안 되는 유격이었습니다. 성우는 점검 일지 여백에 볼펜으로 적었습니다. 5번 지주 발판 클램프 재확인요. 날짜와 시간도 적었습니다. 보고서가 아니었습니다. 누군가에게 전달할 공문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메모였습니다. 그런데 그 메모가 나중에 전부가 됩니다. 그리고 다음 날 오전 11시 20분이었습니다. 그 클램프가 빠졌습니다. 발판 하나가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큰 소리가 났죠. 위에 있던 작업자 2명이 안전고리에 걸려 추락은 막았습니다. 한 명이 발목을 삐었습니다. 인명피해는 그게 전부였죠. 하지만 그 소리를 들은 사람들은 한동안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현장이 얼어붙었습니다. 성우는 즉시 6번 구역 전체 작업을 중단시켰습니다. 작업자들을 전부 내려보냈죠. 과장과 협력사 팀장들이 모였습니다. 아무도 먼저 말하지 않았습니다. 협력사 팀장 하나가 말했습니다. 소장님, 공정이 벌써 밀려 있는데 이 구역까지 멈추면. 성우는 그 말을 끝까지 듣지 않았습니다. 팀장을 봤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지금 올라가 있는 사람 중에 팀장님 아는 사람 있습니까? 팀장이 말을 멈췄습니다. 그 사람들 오늘 저녁에 집에 가야 합니다. 그게 먼저입니다. 아무도 더 말하지 않았습니다. 팀장은 고개를 숙였죠. 성우는 과장을 봤습니다. 이번 주 안에 6번 구역 전수 점검 다시 합니다. 클램프 전체, 지주 연결부 전체. 일정은 그 다음에 이야기합시다. 과장이 사고 경위서를 작성했습니다. 6번 구역 발판 클램프 탈락. 인명피해 없음. 하지만 이 보고서는 본사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그 보고서 위에 누군가 메모를 달았죠. 공정 지연 원인. 그리고 그 메모 하나가 성운의 28년을 끝내버렸습니다. 통보는 금요일 오후였습니다. 장소는 현장 사무소가 아니었습니다. 본사 회의실이었죠. 성우는 그날 아침 본사로 올라오라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공식 이유는 공정 현황 보고였습니다. 그는 서류를 챙겼죠. 공정표, 안전점검 일지, 6번 구역 관련 기록. 꼼꼼하게 준비했습니다. 억울하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더 꼼꼼하게 준비했죠. 회의실에는 본사 상무와 한준서가 앉아 있었습니다. 상무는 현장 총괄을 맡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성운과는 오랜 시간 알고 지낸 사이였죠. 같은 현장에서 일한 적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그의 표정은 달랐습니다. 딱딱하게 굳어 있었죠. 시선이 자꾸 서류 쪽으로 내려갔습니다. 성운을 똑바로 보지 않았습니다. 소장님, 이번 3구역 공정지원건 때문에 오늘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성운은 가져온 서류를 펼치려고 했습니다. 공정지원 원인은 6번 구역 안전 점검 때문입니다. 클램프 탈락 사고 이후 전수 점검이 필요했고 그 판단은 지금도 맞습니다. 자료 가져왔습니다. 상무가 손을 들었습니다. 소장님, 잠깐요. 짧은 침묵이었습니다. 그 침묵이 이미 답이었죠. 이번 공정지원으로 발주처 쪽에서 공식 문의가 들어왔습니다. 본사 판단으로는
현장 운영 방식에 변화가 필요하다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성우는 상무를 똑바로 봤습니다. 변화라고 하시면 상무는 잠시 눈을 내렸다가 다시 올렸습니다. 소장님 계약을 이번 달로 종료하는 방향으로 결정됐습니다. 방안이 조용해졌습니다. 한준서는 시선을 창밖으로 돌렸습니다. 성운만이 앞을 보고 있었죠. 공정지연의 원인이 안전점검이라는 말씀이십니까? 성운의 목소리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현장 운영 전반에 대한 종합적인 판단입니다. 종합적인 판단. 그 말이 무엇을 뜻하는지 성운은 알았습니다. 구체적으로 말하지 않겠다는 것이었죠. 책임 소재를 흐리겠다는 것이었습니다. 28년 동안 그 회사에서 일한 사람에게 돌아온 말이 고작 그것뿐이었습니다. 성우는 잠깐 탁자를 봤습니다. 자신이 펼치려던 서류가 아직 가방 안에 있었습니다. 꺼낼 필요가 없어졌죠. 성우는 가져온 서류를 천천히 다시 챙겼습니다. 덮었습니다. 가방에 넣었죠. 알겠습니다. 그게 전부였습니다. 따지지 않았습니다. 목소리를 높이지 않았죠. 억울하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인사를 하고 회의실 문을 열고 나갔죠. 건물 밖으로 나오니 햇빛이 있었습니다. 봄이 오려는 듯 공기가 조금 따뜻했죠. 성우는 잠깐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서가 아니었습니다. 그냥 잠깐 서 있고 싶었죠. 방금 일어난 일을 정리할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그는 현장으로 갔습니다. 다른 곳으로 갈 수가 없었습니다. 발이 그쪽으로 향했죠. 현장 입구에서 걸음을 멈췄습니다. 타워 크레인이 돌고 있었습니다. 작업자들이 오르내리고 있었죠. 망치 소리, 장비 소리, 누군가 부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것처럼 현장은 돌아가고 있었죠. 그는 헬멧을 벗었습니다. 천천히, 두 손으로. 헬멧 안쪽에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최성운. 오래전에 직접 쓴 글씨였죠. 수십 번 땀에 젖었다 말랐다를 반복한 흔적이었습니다. 글씨가 번져 있었지만 이름은 읽혔죠. 그는 현장을 한 번 더 바라봤습니다. 울지는 않았습니다. 이 현장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자신이 없어도 저 사람들은 오늘도 올라갈 것이었습니다. 그게 성운을 붙잡고 있었죠. 그는 돌아섰습니다.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28년이 그렇게 끝났습니다. 하지만 현장은 그를 그냥 보내주지 않았습니다. 성운이 현장을 떠난 지 나흘째 되던 날이었습니다. 오전 10시였습니다. 과장은 현장 사무소 앞에 서 있었습니다. 커피를 손에 들고 있었는데 마시지는 않고 있었죠. 뭔가 자꾸 마음에 걸렸습니다. 딱히 이유를 말할 수 없었습니다. 그냥 이상했습니다. 바람이었습니다. 남쪽에서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성운이 며칠 전 새벽에 얘기했던 그 방향이었죠. 과장은 커피를 내려놓고 6번 구역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파이프에 손을 얹었습니다. 맨손이었습니다. 눈을 감았죠. 진동이 왔습니다. 작은 것이었지만 있었습니다. 분명히 있었죠. 과장은 손을 떼지 않았습니다. 성운이 매일 새벽 이걸 잡았다는 게 그제야 실감이 났습니다. 이게 느껴졌던 거구나. 이걸 느끼려고 매일 나왔던 거구나. 그는 한준서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담당님, 6번 구역 오늘 고소 작업 잠깐 멈추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바람이 심상치 않습니다. 한준서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과장님, 오늘 기상 데이터 확인했습니다. 초당 11m예요. 기준치 아래입니다. 공정도 벌써 이틀 밀려 있고요. 그래도 한 번만 더. 과장님, 판단 근거가 있어야 본사에 설명이 됩니다. 감으로는 안 됩니다.
전화가 끊겼습니다. 과장은 파이프를 다시 잡았습니다. 진동은 여전히 거기 있었습니다. 그는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었죠. 전화를 다시 들었다가 내려놓았습니다. 다시 들었다가 또 내려놓았습니다. 결국 내려놓았습니다. 작업은 계속됐습니다. 오전 11시 40분이었습니다. 처음엔 소리가 작았습니다. 틱! 그게 전부였습니다. 클램프 하나가 빠지는 소리였죠. 현장 소음 속에서 아무도 듣지 못할 만한 소리였습니다. 망치 소리, 장비 소리, 누군가 소리치는 목소리 사이에서 그 소리는 그냥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구조물의 변화가 시작됐습니다. 발판이 기울기 시작했습니다. 아주 천천히였습니다. 위에 있던 작업자가 발을 옮기려다 멈췄습니다. 뭔가 이상하다는 걸 발바닥이 먼저 알았죠. 그 순간이었습니다. 지주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기익. 금속이 금속을 갈아내는 소리였습니다. 날카롭고 길었죠. 그 소리가 현장 전체에 퍼졌습니다. 망치질이 멈췄습니다. 장비가 멈췄습니다. 사람들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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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쿵. 16층 비계 중간 구간이 안으로 꺾였습니다. 연결된 발판들이 도미노처럼 떨어졌죠. 철관이 부딪히는 소리, 볼트가 튀어나가는 소리, 자재들이 쏟아지는 소리가 한꺼번에 터졌습니다. 3초였습니다. 길어야 3초였죠. 그 3초 동안 아무도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먼지가 피어올랐습니다. 흰 먼지가 구름처럼 퍼졌죠. 그 안에서 2명은 구조물에 매달려 있었습니다. 안전고리가 버텼습니다. 살아있었죠. 그런데 한 명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먼지가 가라앉기 시작했습니다. 아래였습니다. 자재 더미 옆이었죠. 형광 조끼가 보였습니다.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때 누군가 소리를 질렀습니다. 재현아. 과장이 달렸습니다. 무릎을 꿇고 박재현 옆에 앉았습니다. 32살. 골조팀 소속이었죠. 이 현장에서만 2년을 일한 사람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먼저 인사를 건네던 사람이었습니다. 항상 웃으면서 들어오던 사람이었죠. 지금은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재현 씨, 재현 씨. 반응이 없었습니다. 가슴이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숨은 쉬고 있었죠. 과장은 퍼뜩 정신을 차리고 전화를 꺼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119요, 사람이 떨어졌습니다. 수도권 재개발 3구역 6번 구역입니다. 빨리요, 빨리. 현장이 얼어 있었습니다. 아무도 말이 없었습니다. 장비도 멈춰 있었죠. 먼지만 천천히 가라앉고 있었습니다. 구급차가 오는데 7분이 걸렸습니다. 그 7분이 과장에게는 7시간 같았습니다. 병원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두개골 골절, 뇌출혈, 수술 진행 중, 생명위독. 과장은 전화를 든 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주변에 사람들이 있었는데 아무도 말을 걸지 않았습니다. 걸 수가 없었죠. 오후 2시였습니다. 뉴스 속보가 떴습니다. 수도권 재개발 공사 현장 비계 붕괴, 작업자 1명 중퇴. 뉴스 차량이 현장 앞에 섰습니다. 카메라가 무너진 구조물을 향했죠. 노란 통제선이 쳐졌습니다. 현장 입구가 막혔습니다. 작업자들이 하나둘 밖으로 나왔습니다. 누군가는 담배를 피웠고 누군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아무도 말이 없었습니다. 한준서는 본사에서 전화를 받았습니다. 수화기 너머 상무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지금 당장 올라와. 사고 수습이 시작됐습니다. 경찰이 들어왔습니다. 고용노동부 감독관이 들어왔습니다. 현장 출입이 통제됐습니다. 과장은 진술서를 썼습니다. 손이 계속 떨렸습니다.
볼펜이 자꾸 미끄러졌죠. 조사관이 물었습니다. 사고 전 이상 징후 보고된 거 있습니까? 과장은 잠깐 말이 없었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는 현장 사무소로 들어갔습니다. 서류함을 열었습니다. 점검 일지를 꺼냈습니다. 뒤쪽에 끼워져 있던 메모가 스르륵 떨어졌습니다. 볼펜으로 눌러 쓴 메모였죠. 5번 지주 발판 클램프 재확인 필요. 날짜가 있었습니다. 시간도 있었습니다. 최성훈. 서명까지 있었습니다. 성훈이 현장을 떠나기 바로 전날이었습니다. 과장은 그 종이를 손에서 놓지 못했습니다. 오래 봤습니다. 아주 오래 봤죠. 성훈은 이미 알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아무도 듣지 않았을 뿐이었죠. 성훈은 집에 있었습니다. 오전이었습니다. 창가 의자에 앉아 있었죠. 커피가 식어가고 있었습니다. 28년 동안 새벽 5시에 눈이 떠지는 몸이었습니다. 퇴직하고 나서도 달라지지 않았죠. 알람이 없어도 눈이 떠졌습니다. 갈 곳이 없는데 몸은 일어났습니다. 그게 이상하게 서러웠습니다. 텔레비전을 켜놓고 있었습니다. 보는 게 아니라 그냥 소리가 있는 게 좋았죠. 혼자 있는 집이 너무 조용했습니다. 현장에서는 소음이 싫었는데 막상 없어지니까 그게 더 불편했습니다. 속보 자막이 떴습니다. 수도권 재개발 공사 현장 비계 붕괴, 작업자 1명 중퇴. 성우는 리모컨을 내려놓았습니다. 화면을 봤습니다. 3구역이었습니다. 무너진 구조물이 화면에 잡혔습니다. 6번 구역이었죠. 매일 보던 파이프였습니다. 매일 새벽에 진동을 확인하던 그 자리였습니다. 성우는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앉아 있었습니다. 화면을 보고 있었죠. 숨을 쉬는 것도 잊어버린 것 같았습니다. 전화가 울렸습니다. 협력사 골조팀 팀장이었습니다. 소장님 보셨습니까? 성우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재현이가 지금 수술 중입니다. 떨어졌습니다, 소장님. 팀장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전화가 끊겼습니다. 성우는 휴대폰을 손에 쥔 채로 있었습니다. 다시 울렸습니다. 방수팀 반장이었습니다. 소장님, 뉴스 보셨어요? 재현이가 끊겼습니다. 다시 울렸습니다. 창호팀 팀장이었습니다. 철근팀 소장이었습니다. 전기팀 반장이었습니다. 전화마다 목소리가 달랐지만 내용은 같았습니다. 봤냐고. 재현이가 위독하다고. 소장님이 있었으면 이런 일이 없었을 거라고. 성우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억울하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경고했다고 하지 않았죠. 그냥 물었습니다. 재현 씨 소식 더 들으면 알려주세요. 다른 사람들은 괜찮습니까? 그것뿐이었습니다. 전화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저녁이 되고 다음 날이 됐습니다. 번호를 어디서 알았는지 모를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한 번도 개인적으로 연락한 적 없는 사람들도 있었죠. 사흘 동안 31통이었습니다. 성우는 31번 같은 말을 했습니다. 재현 씨 괜찮습니까? 자신에 대한 이야기는 한 번도 하지 않았습니다. 사흘째 저녁이었습니다. 병원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수술은 끝났고 의식이 돌아왔다고 했습니다. 완전한 회복까지는 시간이 필요하지만 고비는 넘겼다고 했죠. 성우는 전화를 끊고 한동안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눈을 감았습니다. 길게 숨을 내쉬었죠. 첫 번째 안도였습니다. 사흘 만에 처음으로 숨이 제대로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성우는 눈을 떴습니다. 시계를 봤습니다. 저녁 6시 20분이었습니다. 올 사람이 없는데 그는 천천히 걸어가 문을 열었습니다. 본사 상무였습니다. 며칠 전 회의실에서
계약 종료를 통보했던 바로 그 사람이었죠. 옆에는 한준서가 서 있었습니다. 두 사람 모두 정장 차림이었습니다. 넥타이까지 매고 있었죠. 현장에서는 한 번도 본 적 없는 차림이었습니다. 성우는 두 사람을 봤습니다. 상무의 얼굴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회의실에서 봤을 때와 달랐죠. 그때는 딱딱하게 굳어 있었는데 지금은 그냥 지쳐 보였습니다. 나이가 갑자기 더 들어 보이기도 했습니다. 한준서는 성훈과 눈을 맞추지 못했습니다. 시선이 자꾸 바닥으로 내려갔죠. 성훈은 말없이 둘을 쳐다봤습니다. 거실에 앉았습니다. 아무도 먼저 말을 꺼내지 않았습니다. 시계 소리가 들렸고 멀리서 차 소리가 들렸습니다. 잠깐의 침묵이 흐르고 상무가 입을 열었습니다. 소장님, 한번 불렀습니다. 그리고 멈췄습니다. 뭔가를 준비해 온 것 같았는데 막상 입을 열자 말이 나오지 않는 것 같았죠. 상무는 탁자 위를 봤습니다. 두 손을 모았다가 폈습니다. 5번 지주 메모 봤습니다. 성우는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날짜를 봤습니다. 소장님이 현장 떠나기 바로 전날이었습니다. 상무의 목소리가 조금 낮아졌습니다. 저희가 소장님 내보내고 이틀 뒤에 그 사고가 났습니다. 소장님이 이미 써놓은 메모가 있었는데 아무도 확인을 안 했습니다. 아무도 몰랐습니다. 제가 놓쳤습니다. 잠깐 멈췄습니다. 소장님이 28년 동안 현장에서 지켜온 게 뭔지 저는 그걸 숫자로만 봤습니다. 공정률로 받고 지연 일수로 받고 손실 금액으로 받습니다. 그게 다라고 생각했죠. 상무가 성훈을 똑바로 봤습니다. 재현 씨가 떨어지는 걸 보고 나서야 제가 뭘 놓쳤는지 알았습니다. 너무 늦게 알았습니다. 방안이 조용했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소장님. 상무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억누르고 있었습니다. 억누르면서도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준서가 입을 열었습니다. 처음엔 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목이 막힌 것 같았죠. 한번 삼키고 다시 시작했습니다. 소장님, 저 그날 과장님 전화 받았습니다. 성훈이 한준서를 봤습니다. 사고 나기 1시간 전이었습니다. 과장님이 바람이 이상하다고 작업 잠깐 멈추는 게 좋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데이터 보고 괜찮다고 했습니다. 공정 밀려 있다고 했습니다. 한준서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끊었습니다. 제가 전화를 끊었습니다. 아무도 말이 없었습니다. 그 다음에 바로 사고가 났습니다. 한준서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눈을 감았습니다. 턱이 떨렸습니다. 소장님이 처음부터 다 알고 계셨는데 저는 그걸 감이라고 했습니다. 근거가 없다고 했습니다. 소장님이 28년 동안 수없이 경험하고 쌓아온 게 그 감인데 저는 그걸 몰랐습니다. 몰랐던 게 아니라 무시했습니다. 한준서가 눈을 떴습니다. 눈물이 나 있었습니다. 닦지 않았죠. 죄송합니다, 소장님. 성우는 두 사람을 봤습니다. 오래 봤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상무를 보고 한준서를 봤습니다. 그리고 물었습니다. 다친 현장 직원들은 괜찮습니까? 상무가 잠시 멈췄습니다. 재현 씨는 고비 넘겼습니다. 어제 의식이 돌아왔고요. 나머지 두 분은 경상입니다. 성우는 눈을 감았습니다. 길게 숨을 내쉬었습니다. 천장을 향해 고개를 살짝 들었습니다. 눈꺼풀이 떨렸습니다. 억누르고 있는 게 보였죠. 억누르면서 천천히 숨을 내리쉬었습니다. 다행입니다. 억울하다는 말이 없었습니다. 내가 맞았다는 말도 없었습니다. 28년 경력이 한순간에 무너지면서도 그 사람이 가장 걱정한 게 현장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현장을 쫓겨나면서도 집에서 혼자 뉴스를 보면서도
31통의 전화를 받으면서도 그 사람이 한 번도 자기 이야기를 꺼내지 않았습니다. 한준서는 성훈의 말을 듣고 고개를 더 푹 숙였습니다. 이번엔 오래 들지 못했습니다. 상무가 말했습니다. 소장님, 부탁드릴 게 하나 있습니다. 성훈은 상무를 받습니다. 본사에서 안전관리 고문 자리를 만들었습니다. 소장님이 28년 동안 현장에서 몸으로 쌓아온 것들, 그걸 저희 시스템 안에 녹여넣고 싶습니다. 잠깐 멈췄습니다. 이 자리는 소장님을 위해 만든 게 아닙니다. 앞으로 다른 현장에서 다음 재현 씨가 생기지 않게 하려고 만든 겁니다. 소장님이 아니면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성우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어둠 속 멀리 불빛이 있었습니다. 밤에도 돌아가는 현장이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 올라가 있을 현장이었죠. 생각해 보겠습니다. 두 사람이 일어났습니다. 문 앞에서 상무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깊이, 오래 숙였습니다. 한준서도 그랬습니다. 두 사람 다 더 이상 말이 없었습니다. 성우는 거실에 혼자 남았습니다. 조용했습니다. 28년 동안 귀에 박혀있던 소음들이 없는 공간이었습니다. 그 고요함이 아직도 낯설었습니다. 어쩌면 평생 낯설 것 같았죠. 그는 창가로 갔습니다. 멀리 불빛을 봤습니다. 오래 봤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성우는 본사 건물 앞에 서 있었습니다. 아침이었습니다. 출근하는 사람들이 옆을 지나쳤습니다. 정장 차림이었습니다. 서류 가방을 들었습니다. 발걸음이 빠른 사람들이었죠. 성우는 낡은 점퍼를 입고 있었습니다. 현장에서 입던 그 점퍼였습니다. 오늘은 헬멧이 없었습니다. 28년 전이 생각났습니다. 처음 이 문을 들어섰을 때 29살이었죠. 헬멧이 너무 커서 눈 위로 흘러내렸습니다. 선배가 웃으면서 스티커를 붙여줬습니다. 이름을 쓰면 안 잃어버린다고요. 최성훈. 그때 쓴 글씨가 마지막까지 그 헬멧에 남아 있었습니다. 그 헬멧은 지금 집에 있었습니다. 성우는 건물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회의실이었습니다. 지난번 계약 종료를 통보받던 그 방이었습니다. 같은 탁자였고 같은 의자였죠. 그런데 이번엔 달랐습니다. 탁자 위에 서류가 놓여 있었습니다. 안전관리 고문 위촉 계약서였습니다. 상무가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한준서도 옆에 있었죠. 두 사람 다 성훈이 들어오자 일어났습니다. 지난번엔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작은 차이였지만 성훈은 알아챘습니다. 오셨습니까? 성훈은 고개를 끄덕이고 자리에 앉았습니다. 서류를 봤습니다. 직함칸에 안전관리 고문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낯선 글자였습니다. 소장도 아니고 과장도 아니었습니다. 현장이라는 단어가 직함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28년 동안 그 단어 안에서만 살았는데 이제 그 단어가 없는 자리에 앉게 된 것이었죠. 한준서가 말했습니다. 소장님, 한 가지 부탁드려도 되겠습니까? 성훈이 받습니다. 제가 보지 못했던 것들, 숫자로 잡히지 않는 것들, 그걸 저한테 가르쳐 주십시오. 다음엔 절대 놓치지 않겠습니다. 성훈은 한준서를 받습니다. 지난번 회의 때 이 사람은 노트북을 폈습니다. 그래프를 보여줬고 데이터를 얘기했죠. 목소리가 또렷했고 자신 있었습니다. 지금은 달랐습니다. 노트북도 없었고 그래프도 없었습니다. 그냥 앉아서 보고 있었죠. 그 눈이 솔직했습니다. 성우는 잠깐 눈을 감았습니다. 28년 동안 새벽마다 출근했던 현장을 생각했습니다. 눈을 감고 진동을 기다리던 그 새벽들이었죠. 아무도 없는 현장에서 혼자였던 그 시간들이었습니다.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누가 몰라줘도 매일 나갔던 그 시간들이었습니다. 눈을 떴습니다. 한 가지만 약속해줘요. 한준서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숫자가 괜찮다고 해도 온몸의 감각이 예민하게 반응하면 멈추는 겁니다. 데이터가 아니라 사람이 먼저입니다. 그것만 지켜주면 내가 아는 거 다 드리겠습니다. 한준서는 바로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잠깐 그 말을 담아두는 것 같았죠.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우는 볼펜을 집었습니다. 서류를 봤습니다. 서명란이었습니다. 28년 동안 현장에서 쓴 서명은 언제나 볼펜이 종이에 깊게 눌렸습니다. 점검 일지에, 작업 일보에, 안전 확인서에 매번 단단하게 눌러 썼습니다. 이번에도 그렇게 썼습니다. 최성훈 상무가 말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장님. 성우는 볼펜을 내려놓고 창밖을 봤습니다. 멀리 타워 크레인이 보였습니다. 돌고 있었습니다. 맑은 하늘 아래 천천히 일정하게 돌고 있었죠. 어딘가 현장이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 파이프를 잡고 진동을 느끼는 사람이 있을 현장이었죠. 그 사람이 멈출 수 있어야 했습니다. 멈춰야 할 때 멈출 수 있어야 했습니다. 그게 성훈이 이 서류에 서명한 이유였습니다. 직함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복직 때문도 아니었습니다. 저 크레인 아래 오늘도 올라가는 사람들 때문이었습니다. 이름도 모르는 그 사람들 때문이었죠. 언제나 현장이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었습니다. 오늘 이야기처럼 세상엔 아직 따뜻함이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이 눌러주시는 구독과 좋아요는 그 따뜻한 이야기를 전하는데 정말 큰 힘이 됩니다. 그 따뜻함을 계속 전할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세요. 그리고 댓글로 주인공에게 한 줄 응원도 부탁드립니다. 늘봄 드라마였습니다.